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단체 소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에 따른 그 밑에 산하기관에 있는 뭐, 또 단어가 또 기억이 안 나지 왜? 분쟁위원회, 분쟁위원회까지 학습을 했잖아요. 그 이제 그 분쟁위원회는 그거잖아요. A랑 B가 싸웠어요. 그래서 합의를 권고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개별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별 소송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A라는 하나의 기업하고 B라는 조직이 있어요. 개인이라고 하죠. A를 개인이라고 하고 B를 어떤 뭐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만두면은 A는 그냥 소송하면 되잖아요. 이건 학습할 이유가 없죠. 근데 A가 단체일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B도 단체고. 그럴 때 단체 소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녹음을 못하는 이유가 매번 떨려요. 진짜 떨려요. 이렇게 뭐 얼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가 만든 자료 펴놓고 그냥 책처럼 읽으면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한 템포 이렇게 끝나면은 다음 거를 할 때 계속 미루게 돼요. 떨려서 다음에 해야지. 제가 이렇게 미루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절대 게으르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너무 떨려요. 아무튼 그래서 단체 소송을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분쟁 조정이 싫다. 법으로 하자. 그런 정보 주체나 이미 분쟁 조정 신청을 분쟁 조정 죄송해요. 발음이 꼬이네요. 이미 분쟁 조정 신청 중 소를 제기하는 정보 주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가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대해서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무조건 한 문장 꼭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리를 이번 시간에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체 소송의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할 거는 분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그에 따른 단체 소송, 이따가 이제 집단 소송이 있고 단체 소송하고 집단 소송하고 또 별개고 집단 소송이 집단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집단 분쟁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 청구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 있고 법정 손해배상 있어요. 이 용어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양이 되게 한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본다면 이 단체 소송에는 자격이 있다. 무조건 변호사가 선임해야 돼. 왜냐면은 단체 소송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 전문인이 없으면은 힘들대요. 그래서 법령에 명시를 해놨어요. 변호사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단체 소송은 앞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뭐 A랑 B가 있었다. 그래서 뭐
거부 A가 개인일 땐 거부하면 개인 소송을 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단체일 때 거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선 조건이 필요한 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와야 돼요. 거쳐와야지 단체 소송할 수 없어요. 바로 단체 소송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정리할게요. 단체 소송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1번. 두 번째, 선 조건이 필요한데 선 조건은 분쟁 조정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잘 안 됐으니까 없겠죠. 잘 됐으면은 둘이 화해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꼭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단체 소송의 자격.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수의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적인 소재기보다 집단적인 구제 신청이 효율적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원고 적격을 부여받아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거는 개부법 51조고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로 제한적이다. 그 소비자 단체는 뭐 이렇게 있다고, 비영리 민간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단체 소송 제기할 경우 이 단체가 이 소장이 그거예요. 뭐 어떤 사람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송 제기하는 그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그 소장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너무 이런 용어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학생분들이 너무 뭐 이런 걸 접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같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원고, 피고, 그 소송 대리인이 포함한 소송허가 신청서. 이 소송 대리인이라는 거는 변호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에 침해된 권리 내용이 포함된 소송허가 신청서. 그리고 소송 제기 여기는 별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익혀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깜빡 빼먹은 게 있는데, 단체 소송의 주 포커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에요.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만든 자료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단체 소송에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송을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청구할게, 그런 청구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면 또 안 되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금이 2019년도잖아요. 제가 2017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개인정보 피해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됐다. 제가 A라는 근로자예요. 근로자라고 표현할게요. 2017년도에 어디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 2017년도에 제 개인정보 피해를 입었어요. 물론 현재 2019년도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면은 2017년도 지금 이 시점 있잖아요. 2019년도 이 시점의 과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또 표현하면 안 되는데 2017년도와 2019년도 연관되었으니까 죄송해요. 다시 정정할게요. 자, 저는 A라는 홍길동입니다.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2017년도에 B라는 회사를 다녔고 2018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C라는 회사를 다시 입사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B라는 회사에서 개인정보에 관련 피해를 입었어요. 이때 안 돼요. 이 상황은 아니에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ing, 현재 진행형. 정리되시나요? 제가 과거로부터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제가 과거에 어떤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던가 그런 사건은 단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야지 이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단체 소송의 주 포커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지하는 거예요. 이걸 정지하기 위해서 ing, 현재 진행형 사건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어떤 피해보상 청구예요. 그러면 과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피해보상 청구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어떤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지하기 위한 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안 되고 지금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단체 소송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피해 보상 청구가 아니라 피해 받는 걸 정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만 피해 받고 싶다 하고 정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현재 진행형만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봐도 정신이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잡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쟁조정위원회랑 이걸 붙여서 하려다가 잠깐 쉬었던 게, 이어서 하면은 약간 좀 헷갈려 하실까봐 일단 한 템포 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실 때 자꾸 기출문제를 찾으시는데 기출문제를 찾지 마세요. 어느 자격증 시험은 다 기출만 보고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시험의 포커스는 기출 시험이 아니라 법을 얼마나 이해했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템포 한 템포씩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그런 거구나 하고 그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은 기출 없어도 충분해요. 물론 중간에 말장난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학습하시면 노하우가 생기실 테고, 어쨌든 포커스는 단체 소송은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단체 소송 소재기 요건과 청구 범위.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분쟁 위에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이때 단체 소송이 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앞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단체 소송의 소제기 요건은 집단 분쟁 신청을 전제로, 아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 전제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로 매우 단순하게 규정되었다. 되게 단순해요. 이거 몇 장 안 돼요. 양 되게 작아요. 되게 짧은 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다른 거랑 뭐 분쟁 조정이랑 다른 거랑 뭐 법정 손해배상에 뭐 헷갈려서 넘어가시는데, 이거랑 그거랑 완전 별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집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게 됐네요. 그래서 개념을 꼭 잡으세요. 이 단체 소송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이 홍길동하고 B가 합의를 못했을 때, 아니면은 하다가 한 명이 튕겨 나갔어요. 억울해서 소제기해요. 그럼 분쟁 조정이 깨지죠. 근데 개인이면은 그냥 개인 소송을 하면 되는데, 단체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단체일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체 소송의 경우 권리 침해 및 행위의 금지 및 중지만 청구를 허용하므로 그 외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 소송은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렸죠. 현재 ing, 내가 피해를 여태까지 받고 있는데 그만 피해를 받고 싶다. 그거에 대한 걸 가능한 거예요. 또 단체 소송의 경우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변호사를 강제로 한 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손해배상 뭐 분쟁위원회가 해결을 원만하게 이끌어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지우시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냥 뭐 제 사견이에요. 제가 뭐 개뿔 아는 것도 없이 그냥 제 사견을 적어봤는데 뭐 좀 쓸데없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만약에 합의를 잘 봤으면 여기까지 올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써봤어요. 근데 뭐 꼭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제 사견을 한번 직거래 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단체 소송을? 이게 다예요. 지금 단체 소송에 관한 게. 뭐 여기 보면 또 더 있죠. 뭐.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체 소송을 어떤 A 사건이 생겨서 단체 소송을 했어요. 근데 단체 소송한 결과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겠죠. 뭐 기각할 수도 있고 어떤 판결을 내렸겠죠. 그러면 B라는 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B라는 단체도 똑같은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판례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사건이 됐으니까 이 사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물론 당연한 거죠.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뭐 이 판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 어떤 사건이 밝혀졌다면 판결을 다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단체 소송을 할 수 없다. 그 내용이에요. 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집단 분쟁이랑 단체 소송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집단 분쟁은
분쟁위원회에서 하죠. 다시 기억나시죠? 이건 50명 이상이 돼야지 분쟁위원회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체 소송은 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송이잖아요.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거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또 비비 꼬아서 이렇게 헷갈리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잡았다면 이거는 뭐 문제 나오면은 그냥 한 문제 그냥 공짜로 먹는 거죠. 서비스 문제죠. 그쵸?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연히 소송인데 뭘 분쟁위원회에서 소송하겠어요? 아니죠. 그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까다로운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집단 분쟁을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분쟁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분쟁 조정에다 화해하고 싶다고 뭐 어떤 우리 지금 사건에다 분쟁을 뭐 처리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B한테 알리죠. A가 너랑 사과하고 싶다. 그럼 B는 14일 안에 뭐 승낙을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단체 소송은 피해 보상이 아니에요. 피해 보상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재 ING 사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막연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실무에 계신 분들은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간단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막 대학 막 졸업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막연하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친숙한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짚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